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고 남자가 102mm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턱이 좌우로 꽤나 큰 편이고 여자 기준으로는 한 1cm 정도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보는데요.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136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고 남자가 135mm니까 남자 기준으로도 1mm가 크고 여자 기준으로 보면 한 11mm 정도 큰 그런 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상을 보는데요. 두상 좌우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5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43mm입니다. 전체적으로 좌우로 한 1cm씩 다 넓은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125mm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여자 평균이 118mm고요. 남자가 125mm니까 얼굴 길이도 조금 길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거리를 재는데요. 요건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5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 3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안면부 길이는 평균에 가깝다. 한 1mm 정도 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보는데요. 요건 하안면부를 보는데 요게 지금 71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남자 평균이 70mm고 여자는 66mm예요. 그러니까 턱이 하안면부가 좀 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상악 부분, 이 부분보다 지금 하악의 이 부분이 조금 길어서 턱의 길이가 조금 축소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각턱도 뭐 조금 잘라주는 게 도움은 되겠으나 이건 뒤에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광대나 이런 부분도 남자 너비로 꽤나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볼 필요는 있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굴이 큰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얼굴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귀밑각을 보는데요.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얼굴이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고 남자 기준이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2cm 조금 더 있으세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요거 살짝 잘라주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모습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귀밑각이 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정도는 귀밑각 보이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보면 뭐 사각턱이 이게 아주 심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각턱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다만 정면에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조금 요게 갸름해지는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각턱 끝에 부분,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조금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게 잘랐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벌어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보다도 뼈가 길이가 줄어들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의 볼륨이 줄어서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정면에서 갸름해지길 기대한다면 요거 조금 잘라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건 옆모습에서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환자분의 전진량이 한 10mm 정도 필요한 무턱이죠. 굉장히 심한 무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환자분이 코가 조금 낮고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길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면 요 기준으로 선을 그은다면 그래도 한 7mm 정도의 전진량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선을 걷을 때 보통 윗입술이 이렇게 먼저 닿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윗입술이 닿지 않고 윗입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경우에 더 턱이 튀어나와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환자분은 무턱이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길어 보이는 느낌이 더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무턱이 있기 때문에 이중턱도 더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도 쪽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요. 저희가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45도 광대는 그렇게 많이 나온 편 아니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 역광대 뒷광대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광대 수술은 사실 지금 상태면 수술을 해서 얻는 그 효과가 그닥 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또 하나 볼 거는 지금 팔자 부분, 이 부분이 많이 꺼져서 또 중안면부가 또 조금 꺼져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 꺼진 거는 앞광대 부분은 그럭저럭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욕심이 난다면 이 부분에 조금 볼륨을 만들고 특히나 팔자 부분에 볼륨을 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코가 먼저 돼야 돼요. 콧대는 지금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코끝이 너무 짧고 낮아서 코가 이렇게 조금 길어지고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입술에 필러 정도 맞아서 입술 조금 윗입술 두툼하게 하고 턱이 길이가 조금 줄면서 전진이 돼서 이런 형태로 턱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긴 느낌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적인 거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코, 그 다음에 팔자, 그 다음에 턱. 이렇게 수술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 부수적으로는 윗입술 필러, 그 다음에 사각턱 원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광대는 뭐 크게 효과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만사항 하나씩 읽어보면 콧대가 낮고 콧등이 좀 넓은 것 같다 하셨는데 콧대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뭐 넓은 건 아니고 콧볼이 작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넓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콧대 뭐 절골에서 폭을 줄인다거나 이러는 것도 뭐 원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 부분이 조금 얄쌍해지면 콧대가 조금 더 또렷해지고 높아지는 느낌은 드는데 이건 뭐 환자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 줄이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권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코끝이 조금 길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둥글 납작한 것 같다 봅니다 하셨는데 넓고 크고 그 다음에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 있다라는 생각이고 광대 줄이는 거는 큰 도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웃을 때 입을 다물고 올리듯이 웃는데 턱끝이 넓고 각지다 뭐 긴 것 같다 폭과 길이를 줄이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환자분을 수술한다면 무턱을 기준으로 해서 긴 턱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을 이렇게 절구를 해서요. 요 가운데 뼈를 빼버리고요. 이 뼈를 약간 전진시키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전진량을 뭐 한 4, 5mm 정도까지밖에는 못 얻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전진량이 한 7m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잘라주면 길이도 줄고 그다음에 폭도 줄고 전진도 되는 방법이기는 한데 우리가 필요한 전진량이 지금 한 7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법으로는 전진량을 그렇게 충분히 얻기가 힘들어서 약간은 입 나온 느낌과 이중턱 개선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차라리 보형물 통해서 한 7mm 정도 충분히 보형물로 전진량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형물을 만들고요. 이 부분을 차라리 삭제해 버리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보형물이 싫다면 앞서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수술해서 약간의 전진량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뭐 타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전진량이 충분히 얻어졌으면 좋겠다. 옆모습에서 이 뚱한 입 튀어나온 느낌을 좀 없애고 싶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보형물 수술과 턱끝 길이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만 난 나와도 될 것 같다. 뭐 조금 1, 2mm 부족한 거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 줄이면서 전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체부 조금 정리해 주는 방법이면 충분히 전진량도 얻고 길이도 줄이고 폭도 줄여들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을 때 입 다물고 올리듯이 웃는 거는 무턱 때문에 그렇고요. 긴 거 맞고요. 폭과 길이 줄이고 싶다는 거 동감합니다. 턱이 긴 것 같지는 않은데 폭만 줄이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다. 깁니다. 실제로. 사각턱은 앞에서 봤을 때 부각되는 것 같지 않아 안 건드리고 싶은데 턱끝만 한다면 더 둥그러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턱끝을 하게 되면 더 둥근 느낌이 있죠. 이렇게만 돼도 둥그러 보이잖아요. 근데 뭐 사각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렇게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갸름해지고 싶어서 이런 라인을 얻고 싶다면 사각턱 조금 자르는 거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높이고 콧등폭 줄이고 싶다. 콧등폭 줄이려면 절골해야 되는데요. 이건 환자분 선택으로 남길 거고요. 코끝은 뭉툭하긴 한데 뾰족하거나 너무 높아서 수술한 티 나는 것도 싫다 하셨는데, 입 나온 느낌과 뚱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코가 수술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술 위험이 적은 수술로 하고 싶다. 콧대 높일 필요 없고 그러면은 보형물도 들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연골 작업 통해서 길이와 높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코 모양은 모양에 따라 재수술이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 연골 사용해서 코끝 수술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흉터에 흉살이 잘 생기는데 수술하고 흉이 안 남았으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광대 수술이나 턱 수술이나 사각턱 수술이나 턱끝 수술은 입안으로 하는 거니까 흉터는 남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코 수술도 절골하는 거 다 코 안쪽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비주 부분에 조금 이제 절개창이 들어가서 그건 겉으로 남는 흉터인데, 그거는 사실은 그 흉터를 싫다고 하시는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T절골이나 돌려깎기 하는 것 중 폭과 길이 개선이 잘 되는 수술법은 어떤 거냐 하셨는데, 이거는 환자분이 좀 아셔야 될 건데요. 돌려깎기는 전진을 못 하고요. T절골은 폭은 줄이는데 전진량은 더 부족하고요. 지금 환자분처럼 여기가 조금 넓은 경우에 괜히 이걸 T절골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T절골이지만 저는 지금 전진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체부 쪽 갸름하게 정리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여기를 또 절골해서 모아주고 나사를 박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길이를 줄이면서 폭을 줄이는 게 지금 맞고, T절골은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